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급 영어 8주차 강의 담당 교수 최선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교재 7과이죠. 유닛 7에 있는 Simple Future, 단순 미래라는 타이틀로서 같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문법 포커스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화면에는 포커스의 타이틀이 미래 시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미래 시제. 이번 주는 이렇게 제시된 것처럼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조동사 will의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조동사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게 되는데 이 두 단어로서 뭐뭐를 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용법을 다 함께 학습해 보죠. 자, 그럼 우리 교재의 설명문을 보겠습니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은 뒤에 동사 원형을 수반하여 뭐뭐 할 것이다. 그렇죠. 미래를 나타내야 되니까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며 당연히 미래에 있을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 예측하여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will은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앞에 그 주어가 어떤 주어가 오든지 간에 이 모습은 변함이 없이 고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동사 will 다음에 동사의 원형은 will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만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이 담겨있는 동사가 와야 되겠죠. will에 이미 미래형의 시제가 적혀 있기 때문에 동사는 뜻을 가진 이 동사는 원형으로 와야지 양쪽에 시제가 실리지 않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동사 원형을 안 쓰고 ed 형태를 쓴다든지 비동사가 없이 분사 형태를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양쪽에 전부 다 시제가 실리는 비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동사류를 쓸 때는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포맷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인칭에 대해서 변화사항이 없는지 예시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subject라고 해서 주어가 아주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I 1인칭, you 2인칭, they 3인칭, we 복수형의 1인칭, 그리고 he, she, it 단수형의 3인칭 아주 다양한 인칭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주어에도 불구하고 조동사 will 그 다음에 동사 원형, base verb 하면 여기 말한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이 오는 이 어순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주어를 가지고 문장을 완벽한 문장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칭 I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I will find a way out. 자, 해석을 해보면 나는 will find 찾게 될 것입니다. 뭘? A way out 해결책을. 이렇게 동사 다음에 오는 명사를 object라고 해서 그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way out 하면은 해결책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인칭을 봤으니까 2인칭도 한번 볼까요? You will find a way out. 당신은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3인칭 단수 중에서 또 하나를 예를 들어 볼까요? He will find a way out. 그는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에 상관없이 will은 고정적인 모양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긍정문에 대한 예시들을 살펴봤으니까 not을 첨가한 부정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부정어 not을 will 다음에 첨가를 시켜주게 되면 간단하게 부정문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주어로 they를 가지고 예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They will not find a way out. 하면은 그들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해서 이게 부정문은 will과 동사 원형 사이에 not을 첨가함으로써 영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 하단 부분을 보면은요, advice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advice 보겠습니다. 이 조동사 will은 주어와 함께 축약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많은 종류의 주어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will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apostrophe ll로 축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1인칭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뭐뭐 할 것이다 해서 I will blah blah라는 표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것은 어떻게 축약된다는 겁니까? 주어 I를 쓰고 apostrophe LL로 축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항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사항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will not,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won't라는 단어로 축약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종류의 주어들이 제시되어 있고 여기에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will not이 들어갔을 때 사실 이렇게 두 단어를 따로따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적어도 맞는 표현인데 언어의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won't로 한 단어로 축약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시를 또 1인칭 주어를 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I will not, 나는 뭐뭐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축약이 된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I 다음에 will that을 축약해서 그죠, won't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won't 다다다 이러면 나는 다다다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둘 다 가능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축약형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 다음 예제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You will become a lawyer in the future. 당신은 미래의 변호사가 될 것이다. 자, 도동사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고 했는데요. 그런 법칙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He will buy those shoes. 그는 저 구두를 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he will 해서 apostrophe ll로 축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주어 쪽으로 조동사 will이 축약되어 있는 모습. 자, 그리고 세 번째 표현 They won't arrive until next month. 그들은 다음 달까지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이 won't는 will not의 축약 형태라고 그랬죠. 좀 더 경제학적으로 한 단어로 이렇게 축약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항, 조동사 will이 들어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드는 어순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조동사 will이 첫 번째 단어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평서문인 주어 플러스 동사, 특히 동사는 원형이 와야 되겠죠. 주어 플러스 동사 퀘스천 마크로서 의문문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시표를 보면은 여기 will이라는 조동사가 첫 단어, 그리고 주어가 두 번째 단어, 그리고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시를 이 주어들 중에서 당신에 해당되는 you를 가지고 예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면 Will you find a way out? 당신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려면 Yes, I will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럴 겁니다. 혹은 그러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No, I won't. won't는 방금 배웠다시피 will의 축약 형태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나눠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하단 부분에 보면은 좀 전에 이렇게 apostrophe ll로 조동사 will이 축약을 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축약될 수 없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Will he buy those shoes? 그는 저 구두를 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살 것이다 라고 한다면 yes, he will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두 단어로 적어야 되겠습니다. 왜?
사실 지금 will이란 조동사 다음에 이 그 질문사항을 보면은 생략된 동사와 목적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생략이 되었냐면 he will buy those shoes라고 해서 동사도 생략됐고 목적어도 생략됐습니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할 경우에는 두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he will 이라고 따로따로 이 단어를 적어줘야지 이것을 apostrophe l를 찍어서 축약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어 다음에 이렇게 뒤에 동사 원형이 있을 경우에는 apostrophe l를 찍어서 주어 쪽으로 축약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주어와 동사만 있는 경우에는 이것 자체도 짧은데 여기서 더 축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주 짧은 응답에 한해서만큼 특히 주어와 도동사만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는 축약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화면에는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어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은 무조건 첫 단어가 의문사가 배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조동사 will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주어가 세 번째 단어, 그리고 동사 원형이 네 번째 단어. 자, 동사 원형이 오는 이유는 여기 조동사 will과 함께 쓰였기 때문인 것은 잘 알고 있죠? 자, 그럼 이 법칙이 잘 지켜졌는지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WH word는 의문사, 여기 will, 그리고 주어 세 번째 단어, 동사 원형 base verb은 네 번째 단어. 자, 총 8개의 예문 중에서 이렇게 짝수로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픽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문을 살펴볼게요. How will you get there? 당신은 어떻게 그곳에 도착할 겁니까? 혹은 당신은 그곳에 어떻게 갈 겁니까? How 하면은 방법이나 수단을 물어보죠. 근데 get there 하면 그곳에 가다, 그곳에 도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떻게 도착을 할 겁니까? 어떻게 갈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I will take the subway. subway는 지하철이죠. 나는 지하철을 take 할 거다. 즉, 탈 것입니다. 이 take 다음에 교통수단이 오면 이때는 take 동사가 타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나는 지하철을 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표현. Who will we meet?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We will meet the CEO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CEO를 만나게 될 겁니다. CEO는 최고 경영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예문, why, 이유를 물어보는 why 질문형으로 가보겠습니다. Why will they leave there early? 그들은 왜 그렇게 일찍 떠날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왜 그렇게 빨리 떠나야 될까요? 자, 답변, answers를 보면 Because they will get back to work tomorrow. 그들은 내일 업무에 복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네요. 그래서 get back to work 하면은 업무에 복귀하다, 회사에 복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기간을 나타내는 how long 의문 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How long will they be away?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겁니까? be away 하면 떨어져 있다, 헤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를 보니까 They will be away for a few weeks. 그들은 몇 주 동안 떨어져 있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a few라는 두 단어 수식어가 보이는데 a few 하면 몇 개 이런 뜻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a few weeks 하면은 몇 주라는 뜻인데요. 이 전치사 for가 이렇게 어떤 기간 앞에서 쓰이게 될 때는 이때 for는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 하는 동안. 그래서 그들은 몇 주 동안 떨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우리 교재의 exercise A번 부분을 1, 2, 3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영어 지시문을 보면은 make prediction about the futur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will or will not, wo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will이나 will not 그리고 won't를 사용하여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학생들에게 10초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셋 중에 하나의 단어를 넣어서 영작을 마무리해 봅니다. 자, 시작. 네, 학생 여러분 풀어보셨습니까? 그럼 1번 우리 같이 풀면서 답도 한번 맞춰보죠. We blank see any paper books in the future. 우리는 미래에는 종이로 된 책을 볼 뭐뭐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은 종이로 된 책을 보고는 있지만 어쩌면 미래에는 좀 더 디지털화된 사회가 오게 되면서 종이로 된 책을 아마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대로 점점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는 이렇게 종이로 된 책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정어가 나와야 되겠네요. 문맥상. 자, 한 단어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축약 형태인 그렇습니다. won't가 이 자리에 들어가겠네요. So we won't see any paper books in the future. 우리는 미래에는 종이로 된 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슬프지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은이의 의도대로 한번 우리가 문법, 문장을 완성해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넘버 2 한번 보겠습니다. People blank have enough water for everyday use in the future. 사람들은 미래에는 일상 용도로 충분한 양의 물을 뭐뭐뭐 물이라는 거는 일단 자원이기 때문에 계속 써버리게 되면은 미래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은 충분한 양이라고 했으니까 충분한 양까지는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서 1번과 마찬가지로 또 부정어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한 단어로 사용을 해야 하다 보니 또 여전히 won't가 되겠죠. 그래서 직독직해보면 people, 사람들은 won't have, 가지지 못할 것이다,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뭘? enough water, 충분한 양의 물을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냐면 for everyday use, 일상 용도로써요. 언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냐면 in the future, 미래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쵸? 자, 그 다음 넘버 3를 보겠습니다. Someday, 언젠가 all men, 모든 남자는 raise children, 아이들을 양육 뭐뭐뭐 and 그리고 all women, 모든 여성들은 go to work, 일을 하러 뭐뭐뭐 보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뭐 지금은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여성들의 어떤 역할로 인식을 많이 했고 또 일을 하러 가는 것은 남성들의 역할들로 많이 인식을 했으니까 미래에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사용한다면 그렇죠. 이 부분은 남자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게 될 것이고 라는 표현이 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빈칸에는 will이 오겠습니다. 또 여성들도 일을 하러 가게 될 것이다 해서 조동사 will이 오게 되겠네요. 네, 자 우리 교재 exercise C 같은 경우는 여기 create your own answers to the questions라고 해서 이 답변이 학생들마다 고유한 답변, 그러니까 자기만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학생들이 시간이 된다면 자율학습으로 한번 해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는 문법적인 사항이 좀 정해져 있는 exercise D번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D번의 영어 지시문을 보니까 이 주어진 동사를 활용해서 미래 시제로서 대화문을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두 사람의 그 대화인데요. 자, A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i, I have an appointment with Dr. Jones today at 3 o'clock 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후 3시에 Dr. Jones와 예약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have appointment with somebody 하면은 누구와 예약이 있습니다. 인데 특히 병원에
그 예약 같은 것을 appointment라고 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상대방이 I'm sorry, he's not here at the moment. At the moment 하면은 지금이란 뜻인데요. 죄송합니다만 그는 지금 현재 이곳에 안 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be not here 이라는 건 여기에 be 하지 않았다, 즉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계신데요, 지금 없는데요 라고 하자 oh no, 이런 he be back, 그는 돌아오다 정도밖에 없어요. 그쵸? 어떤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빈칸에. 그랬더니 상대방이 I'm sure, 확신한데요. 뭘 확신하냐면 그가 be with you soon, 당신과 함께 곧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 곧 돌아온다라는 표현인데요. 상대방이 뭐라고 물었길래 지금 곧 돌아오는 것이 확실하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언제 돌아올 건가요? 라고 물어봤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어에는 언제에 해당되는 의문사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when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죠? 언제.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어는 미래의 일을 물어봐야 되니까 조동사 will이 들어가겠죠. will. 그리고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의문사가 첫 번째, 조동사가 두 번째, 그리고 주어 세 번째, 동사 원형. 자, 동사 원형은 주어진 대로 be back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when will he be back? 그가 언제 돌아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곧 돌아올 겁니다. 장담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때도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쓰고요. will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 쓰죠. 자, 그러면 제시된 비동사를 그대로 적어서 he will be with you soon. 곧 돌아올 겁니다. 장담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then 그러면요 I blank blank be back in 5 minutes. 자, 여기 보면은 전치사 in 다음에 시간 단위가 나왔는데요. 이런 표현은 이때 in을 뭐뭐한 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in 5 minutes 하면 5분 후란 뜻이에요. 자, 그럼 나는 5분 후에 돌아올 겁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조동사 will을 쓰고 동사 원형이니까 그렇죠. 그대로 be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I'll be back in 5 minutes. 5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죠. 조동사 will을 활용한 대화문을 성우의 목소리로 1회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으면서 어떤 뜻일지 직청직히 하면서 들어보세요. Unit 7, Simple Future. Part 1. Will you be at home tonight? Will you be at home tonight? Yes, I will. I have no special plans yet. Come on, it's Friday. I know, but... Why don't you join us? Mike, Julie, and I will get together at the pub near the post office. Okay. When will you guys meet? At 8 p.m. I see. I will call you before I go. 네, 자, 내용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애담과 모니카의 대화였는데 우선 애담의 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애담이 이렇게 묻네요. Will you be at home tonight? 오늘 저녁 집에 있을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직독직해 해보면 여기 주어가 you인데 동사는 미래를 나타내는 will과 be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be를 할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때 비동사는 뭐뭐이다 라는 뜻의 비동사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없다 존재를 나타내는 있다라는 뜻의 비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at home 집에 be 할 거니 즉 있을 거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자 yes I will 집에 있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여기 you guys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친구 사이라서 좀 캐주얼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녁에 집에 be 할 거니 있을 거니 라고 했을 때 집에 있을 거다. 왜 집에 있을까? I have no special plans yet.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Come on, it's Friday.
이런 금요일인데 라고 얘기하자. I know that. 나도 알아. 점점점. 자, 그러자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Why don't you join us? 라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게 어때? 라고 묻습니다. Why don't you는 직역을 해서 왜 너는 뭐뭐 안 하니?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상대방에게 의향을 물어볼 때 쓰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join 하면 같이 하다, 합류하다 이런 뜻으로서 우리랑 함께하는 게 어때? 왜 합류하는 게 어때냐고 물었냐면 Mike, Julie and I 마이크랑 줄리랑 내가 will get together at the pub near the post office. 우체국 옆에 있는 퍼브에서 만날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get together 하면은 만나다, 모이다 이런 뜻인데요. 조동사 will 다음에 쓰니까 만날 것이다, 모일 것이다. 자, 그리고 전치사 at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어디에라는 뜻인데 이 pub는 음료수라든지 술을 파는 곳을 pub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 옆에 있는 pub냐면 near the post office라고 했으니까 우체국 옆에 있는 pub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러자 승낙을 하네요. Okay, when will you guys meet? 너희들 언제 만날 거니? 라고 묻습니다. When will you guys meet? You guys 하면 너희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자 저녁 8시에 라고 대답하네요. At 8 p.m. 저녁 8시에. 자, 그러자 I see. 알겠어. I will call you before I go. 내가 가기 전에 call you를 한다는 건 전화를 할 것이다. 전화를 할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화의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것 같고요. 여기 굵은 볼드 네, 굵은 글씨 볼드체가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있는데요. Will you be at home tonight? 자, 조동사 will을 사용한 의문문인데요. 어순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동사 will이 첫 번째 단어로 위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온다고 그랬죠? 주어 you 나왔고 동사 원형 me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치사구 at home, 부사어 tonight. 자, 이런 식으로 어순을 잘 지키고 있음을 확인해 봤고요. 자, 그리고 will you, 너 뭐뭐 할 거니? 라고 물었을 때 나 뭐뭐 할 거야 라고 할 땐 I will로 대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축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특히 주어 다음에 조동사만 사용될 때는 apostrophe LL로 축약할 수 없고 이렇게 두 단어를 그대로 다 적어야 한다라고 문법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면 의문사를 이용한 의문문의 어순 보겠습니다. 의문사가 있을 때 무조건 첫 단어가 의문사로 배열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엔 여기에 일반적인 의문문과 어순이 동일합니다. 당연히 두 번째 단어는 조동사 will, 그리고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옵니다. 주어가 you guys, 너희들, 너네들, 그리고 동사 원형 만나다 meet까지 어순 잘 지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I will call you before I go 라는 문장에서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목적어가 또 필요해서 목적어는 나왔는데 여기 before 다음에 이제 종속절이죠. 이제 이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call과 같은 동사 원형이 쓰이고 있음도 체크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여러분, 우리 1차 시에 조동사 will에 대한 용법을 공부해 봤는데요. 2차 시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